안녕하세요. 해드림 부동산입니다. 2022년 세제 개편안 12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자, 이 말은 2023년에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주요 내용 중에서 세금과 관련된 굵직한 내용은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가 완화된다, 이 점이 가장 큰 키포인트 같은데요. 특히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정말 큰 폭의 종합부동산세 절감 효과가 발생이 됩니다. 해드림 부동산 TV. 요즘 날씨가 상당히 춥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세제 개편안이 과연 꽁꽁 얼어붙었던 부동산 시장을 누그러뜨릴 수 있을지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 모든 일이 그렇잖아요. 갑자기 변화가 일어나기는 어렵고요. 서서히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그때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내년 상반기가 돼서 분위기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그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세제 개편안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2022년 12월 23일 본회의 의결 시에 보도를 하라는 엠바고 형태죠. 2022년 세제 개편안 본회의 통과. 최근에 부동산 관련된 뉴스들이 계획 또는 협의된 내용, 자, 이런 형태로 해서 시행될 것처럼 보도가 됐다가 결국 시행이 되지 않은 이런 사건들이 좀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시행이 거의 확실시 되는 내용입니다. 자, 내용 중에서 국세기본법 그리고 국세징수법, 자, 이 두 가지 법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이 기본법은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경공매 시에 해당 주택에 부과되는 당해세 중 주택 임차 보증금의 확정 일자보다 늦은 당해세. 자, 이 당해세의 배분 한도만큼 주택 임차 보증금이 우선 변제받도록 개선한다. 당해세는 근저당이라든지 아니면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해도 당해세가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입신고를 했지만 그 이후에 발생된 당해세가 있다라고 하면은 혹시나 경매가 들어갔었을 때 우선순위가 그 당해세가 먼저라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최근에 말이 많은 전세 사기, 자, 이런 경우에 그렇잖아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데 나중에 발생된 이 당해세로 인해서 임차인들이 더 괴로운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늦게 발생된 당해세만큼은 임차인에게 돌려주겠다, 이런 의지가 포함이 된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은 임차 개시일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도 미납 국세 열람을 허용한다. 자, 그리고 열람 장소도 전국 세무서로 확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그 계획안이 계약하기 전에 공인중개사가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한다, 이런 내용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만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아쉬운 대목인데요. 자, 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에 공인중개사가 미납세액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서 임차인에게 알려주고 계약 진행을 할지 아니면 하지 않을지 의사를 물어보는 게 일반적인 순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계약을 하는 임차인, 그러니까 계약을 하기 전까지는 볼 수가 없는 거죠.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만약에 여기에 그 미납세액이 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계약을 해지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이미 이사까지도 다 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이 부분은 아쉬운 대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번에 발표된 세제 개편안을 토대로 해서 제가 보기 쉽게 만든 자료입니다. 자, 2022년 세제 개편안 주요한 내용을 보면요. 일단 1세대 1주택 기본 공제가 12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11억 원이었었는데 1억이 더 늘어났죠. 그리고 2주택까지 기본 세율을 적용. 기존에는 2주택 이상인 경우에 중과가 되었기 때문에 1주택자와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었는데 1주택자와 동일한 기본 세율을 적용하게 된 것이죠. 종합부동산세의 중과세가 없어진 것이죠.
그리고 종부세 기본 공제를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기존에는 6억 원이었었죠. 그래서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조정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종합부동산세에 많은 경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공동 명의시에는 18억까지 공제가 확대가 되기 때문에 큰 금액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율입니다. 그러면 과연 세율은 어떻게 변했을까? 기존 세율입니다. 2021년 이후 적용이 되었었는데요. 자, 일반과 2주택 이상 나눠져 있죠. 세율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2주택 이상 갖고 계신 분들은 이 종합부동산세에 해당하는 금액이 상당히 부담스러웠었죠. 거의 2배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발표된 개정안에 의하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일단 1주택자도 0.6에서 0.5로 일부 축소가 됐죠. 그리고 기존에는 없었는데 25억에서 50억 구간이 새로 생겼습니다. 원래는 정부 아니었는데 국회를 통과하면서 일부 변경이 된 부분이죠. 원래는 다주택자 중과를 아예 폐지를 하려고 했었는데 2주택 이하 그리고 3주택 이상으로 나눠졌습니다. 12억 원 이하까지는 동일한데 그 이상일 경우에는 3주택 이상자와 2주택 이하 이렇게 나눠집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는 기존에 2주택 이상이 6.0까지 갔었는데 5.0으로 줄어들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2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많은 경감 효과를 볼 수 있다. 근데 얼마 정도의 경감 효과냐?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부분은 공정시장 가입비율이 올해는 60%로 적용을 해서 계산이 됐는데 내년에는 80%로 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60%가 될지 80%가 될지 이 부분은 아직 100% 확정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변화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원체 얼어 있다 보니까 공시 가격이 내년에는 좀 내려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도 올해보다는 좀 더 덜 나오겠죠.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시뮬레이션인데요. 2주택 보유시, 그러니까 15억과 12억 두 개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면 기존 종합부동산세와 앞으로 바뀔 종합부동산세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자, 이 부분을 시뮬레이션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공시지가가 27억이 되겠죠. 그래서 22년도와 23년도 같은 조건으로 공정시장 가입비율도 60%로 해서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자, 이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요. 자, 2022년엔 세율이 3.6%가 부과가 되는데 2023년도에는 1.0입니다. 차이가 많이 나죠. 왜냐하면은 공제 금액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자, 2022년도에는 12억이 넘어가는데 12억 이하죠. 그러다 보니까 세율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자, 2022년도에는 2,500만 원이 부과가 됐는데 2023년도에는 470만 원, 상당한 금액 차이가 있죠. 이번 세제 개편안으로 인해서 특히 2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 종합부동산세 차이가 많이 경감이 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물론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세금이 좀 경감이 많이 되니까 팔려고 했다가 생각을 보유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주택을 하나 갖고 계신 분이 하나 더 사야 되는 경우에 기존에는 취득세도 부담이 되지만 종합부동산세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매수하는데 상당히 위축이 되는 그런 요소였었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이 좀 완화될 것이다, 이런 예측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예측이고요.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자, 다가오는 2023년도 좀 더 완화되는 정책들이 더 하나둘씩 추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게 완화가 되다 보면은 부동산 경기도 다시 활기를 띠지 않을까 예측이 됩니다. 오늘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른 정책이 발표가 되거나 변동이 있으면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